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아주 안 좋게 보신 분도 있고 뭐 먹고 살리니 그러니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냥 신경 안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화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면서 저희 중개업자들 명단을 어디서 구한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연락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딴 데다가 도용하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딴 사람한테 주면 그만큼 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미리 제가 중개업자를 뭐 대신한 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인 중개업자로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시면 제가 나중에 파트로 한번 또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먼저 우리 중개업부터 그런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 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장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저 또한 분양을 받게 되면 수없는 문자가 옵니다. 왜냐면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런 네이버나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보통 이런 그 대단지 같은 경우나 옵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 들어가서 끝까지 부동산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입주장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들어가서 오래 하려는 부동산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들어와서 사시게 되면 나중에 그 시세나 나중에 팔려거나 임대를 놓으려면 중개업소를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 공생관계인데 그런 다량의 입주장 치열 경쟁 때문에 이 그 입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려는 부동산한테 많은 피해가 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주장만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뭐 오랫동안 부동산은 서로 그게 그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이제 오랫동안 보면 이제 친분이 쌓이잖아요. 저도 그런 관계를 더 원하는데 뭐 이 사람마다 뭐 사업 방법이 다 틀리니까 거기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업소는 운영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비싼 자리가 있고 안 비싼 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한 달 운영비가 좀 있고요. 기타 비용은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직원들 있으면 밥값 나가고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다 많이 나가잖아요. 사무실 월세 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광고 비용입니다. 아직도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부동산을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부동산에서 광고비가 나간다 안 나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배민이나 요교가 지금 초갑질로 인해서 뭐 국민청원도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부동산은 더 합니다. 부동산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음식점에서 뭐하러 합니까? 오죽하면 광고를 하겠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방하는 손님이 없고 다 광고를 보고 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네이버가 초갑질을 했었고요. 네이버가 이제 제재를 받고 나서 다른 사이트에서 받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직방이 초갑질입니다. 지 맘대로 됩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배민이나 요기요 말고 이런 내용들도 한번 뭐 이런 PD수첩에 이런 데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들 마음이에요, 금액이. 근데 우리는 먹고 살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초갑질을 행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월세보다 광고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전국적으로 광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갈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나쁜 사람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 중에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우리 중개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문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다른 얘기를 하냐? 그걸 하기 전에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개업소도 경쟁이 치열하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좀 유념해 주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그 가락시형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나 대단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거기 오피스텔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2층이나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서 입주장만 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파트도 거기 근처에 들어왔다가 그냥 권리금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입주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현동 거기 푸르조도 그랬고요. 실입주하는 중개업소보다 입주장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동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연락이 많이 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좀 적게만 들어오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가 분양을 할 때 보통 보면은 뭐 독점, 편의점 독점 이런 거 주고 하거든요. 근데 중개업소는 독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만만한 게 중개업소거든요.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와야 장애인들도 임대가 빨리 맞춰지는 걸 압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줄여줘 버리면 안 들어가요. 저희 중개업소도. 만만한 게 중개업소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면요. 그럼 명단은 도대체 어디서 생길까?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당연히 듣는 거 명단 아줌마들 있습니다. 우리 말대로 집을 보러 올 때 와서 이제 하자가 있는지 볼 때 있잖아요. 그걸 미리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을 돕니다. 우리도 자료를 줘야 사람들이 보고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뭐 전화번호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보이스피싱이 워낙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전화가 많이 갔는데 이제는 문자가 갑니다. 그것도 광고성을 해서 보냅니다. 그것도 돈이 나가요. 안 그러면 이거 갖고 뭐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몇백 분 중에 한 분은 그거 갖고 건설사나 분양대에다 전화를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또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연락을 해야지 물건을 받아야지 계약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숙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업자에.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정보를 주진 않습니다. 왜? 내 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동산마다 자료가 많을까? 명단 아줌마들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자료가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보통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나 뭐 법무사 등 이제 은행 쪽에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그 돈을 받고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부동산 한 군데만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중개업을 하면서 친한 지인한테 친인 부동산에 뭐 어떻게 주는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해서 명단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만약 누가 소송 건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당연히 신의를 지키기 위해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질러 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명단 아줌마가 주고 갔다고 합니다. 명단 아줌마가 나오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 외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이제 중개업자가 다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일로 해서 누구한테 줬다고 하면은 나중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이제 중개업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문자 폭탄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중개업소끼리 이게 뭐 이게 같이 그 뭐 모임하고 이런 거 부분에서는 같은 이제 그 보통 중개마다 운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료는 어떻게든 어디든 구하지만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다만 그것과 우리가 다른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왜냐? 제 살 깎아먹힌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남한테 주진 않습니다. 그런 점만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뭐 대형 그룹이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할 때는 무슨 어떤 사은품이나 뭐 제공할 때 보통 개인정보 그 오케이 누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개업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악의적 중개업자들도 간혹 있지만은 저희 개업공인중개사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 초반에 입주할 때 전화가 많이 오지 그 후에는 그렇게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 1년에 한 번 문자가 갈 뿐이지 입주할 때는 그런 현상이 뭐 향후에 이제 없어질 확률이 또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그냥 들어가려는 부동산만 딱 한정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뭐 중개업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상가 거기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들이 그걸 정해주질 않아요. 왜냐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임대도 잘 나가고 장인의 뭐 오피셜 같은 경우 임대도 잘 나가야지 잔금을 빨리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들도 지잖아요. 만약 오피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임대를 놓으려면 누가 놉니까? 다 중개업소가 놉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더 빨리 나가거든요. 그리고 요 때는 다음 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시는 주민들, 입주민들도 이걸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업소한테 거래가 들어가죠. 깎아주면 하겠다. 그리고 꼭 카페에 많이 올리십니다. 본인들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월급 받는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중개업도요. 이 수수료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법은요. 수수료 받는 거에 비해서 우리 그 보상 책임이 너무 막 큽니다. 외국 한 2% 3% 받은 이상의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거를 적게 받고 너무 많은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한테는 적게다 이게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틀리지만은 그런 걸로 공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우리 뭐 해서 그런 내용들도 카페에 올리세요. 뭐 과거에 부동산 가격도 뭐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서로 좀 그러니까 우리도 절 전화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중개업자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그 입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걸 따라가신 분도 있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서 계약을 하겠다. 절대 아니란 분도 있습니다. 전 절대 아닌 식으로 하지만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고충 좀 헤아려 줬으면 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그냥 올린 거고요. 들어가시는 입주민이나 거기도 이제 입주장 하는 사람 말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부동산 하려는 사람하고는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밑에 거 먼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부동산 상담 무료입니다. 우리가 거기 그 변호사 한번 만나보십시오. 시간당 돈 받습니다. 세무사 만나기도 힘드시죠? 세무사도 세무상담 비용 받잖아요. 근데 부동산 무료입니다. 어떤 데는 어떤 분들은 등기부등본 무료로 떼어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뭐 관련서로 뭐 계약서 자기네끼리 쓸 테니까 계약서 좀 마련해달라, 만들어달라 다 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팩스도 보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동네니까 그런 거 해줍니다. 공생관계예요. 처음에 입주할 때만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으실 뿐이겠지만 그것도 되게 힘드시겠지만 그 후에는 서로 공생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 관련 것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잖아요. 세무사법에 걸려요. 그러면서 또 저기 중개업소에 와가지고 세무 상담을 합니다. 거기 관련 또 이런 양도소득세나 뭐 증여세 이런 부분에 제대로 설명 못하면 저 중개업자 능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은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거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드리면은 자료를 드리게 되면 세무사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요. 좀 없으시면 세무사나 법무사 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싸게라도. 본인 부동산 누가 팔아드립니까? 중개업소에서 팔아드리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힘드신 부분 초반만
어차피 그런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오는 제도를 상가에서 분양을 받을 때 분양을 하는 그 분양 대행사, 그 위에 시행사들이 그냥 독점이라도 몇 개만 줘버린다고 하면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구조가. 그 부동산 타닥타닥 왕십 뉴타운 보십시오. 중개업소 엄청 많잖아요. 그 제한을 안 줘서 그냥 중개업소가 들어간 거예요. 워낙 세대수도 많고. 그걸 만약 제한을 한 100개가 한 5개밖에 없다고 치십시오. 그거 언제 답입니까? 그 물건이 많은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죠. 중개업소가 몇 개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프리미엄이 비쌀 테고. 이런 또 역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중개업소가 치열하잖아요. 더 빨리 끝납니다. 빨리 거기 임대 맞춰드리고요. 매매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입주장한 사람 떠나고 남아있는 부동산이 남아있어요. 처음에 그런 일이 좀 벌어집니다. 제가 뭐 이런 거 갖고 뭐 OX 세모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제 동영상을 들어주시는 구독자분이라면 그럼 한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괴롭히려고 전화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정말 나쁜 놈이겠죠. 근데 저희도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이 한 달에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업인데. 조금만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면 어차피 나중에 서로 공생관계면서 도움을 서로 받을 수가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런 명단 문자 저는 그렇게 폭탄을 돌리진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임대인분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리 먼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중개업자도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 정보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살 깎아먹기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약간의 소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개업자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건 한 부분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인데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